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금일은 5월 23일, 2019년 5월 23일 116번째 방송이고요. 강남 논스에 이렇게 이틀차 외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은 24일 3시 38분인데 오전 3시 38분인데 오늘 라이브를 했을 때는 좀 힘들어서 일단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일을 좀 했는데요. 네, 저 이외에도 논스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들도 막 한 40분 전까지만 해도 있었고 한 2시까지만 해도 왁자지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 이런 거죠 뭐. 모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벌써 이제 금요일인가요?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되고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이번 주 정신없이 막 흘러갔는데 일단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박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실패를 하고 있는데 논스 처리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막 제가 무엇을 할지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일은 진짜 많고요. 이게 또 제 뇌의 다른 부분을 필요로 해요. 한쪽은 그냥 한 가지만 깊게 파고 아무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걸 좀 처리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날짜에 이런 데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도 계획대로 다 가지 않죠. 급한 게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느라고 옮겨 다니는 것보다 논스에 그냥 있으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 원래 계획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주말에 있던 금요일과 토요일날 있던 계획들, 일요일날 있던 계획들 싸그리 다 캔슬 시켜서 이 리서치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2주 안에 끝을 못 내면 제가 되게 불행한 곳에 있을 것 같아서 끝을 꼭 내고 싶고요. 희망하는, 강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급했던 일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investor relations, 약간 투자자 관계. 제가 투자자인 회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논스 내부에서 또 프로젝트 있는 것들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이런 일들을 제가 가끔씩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금융 쪽에서 일했거나 VC 쪽에서 일했거나 그냥 전통적인 곳에서 일했다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업무인데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남을 도와주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남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뭐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있고 그래서 막 리서치나 이런 것도 하는 거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나는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이거 아는 거다 이런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러지만 당장 너가 남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주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일을 도와주면서 깨달은 거는 왜 펀드가 존재하는지 좀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게 그냥 뭐 GP가 있고 LP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미티드 제너럴 파트너나 리미티드 파트너들이 있는데 LP들이 돈을 맡기면 거기서 왜 매니지먼트 피, 왜 관리비를 가져가는지도 알겠고 왜 사람들의 뭐 입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왜 시키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소통이 왜 LP하고 GP 간의 소통이 왜 펀드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사람을 정말 케어해주게 사람들 정말 배려해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더 부족했으면 내가 또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참 ICO 해서 분산하는 방법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사람 you are what you incentivize
인센티브를 내거는 게 꼭 그게 된다고 하죠. 인센티브를 잘못 내걸었을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할지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 IR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저만의 이익이 있는 게 아닌데 남들의 이익도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많이 내려놓게 돼서 결국에 내가 IR을 하거나 내가 투자자들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나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이 이익을 통해서 부를 이제 창출을 해냈는데, 물론 이 부를 창출해내는데 도움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서 도움을 안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막 이런 아이쇼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었는데 10명이 돈을 넣었는데 한 명은 미친듯이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9명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시간과 이런 노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넣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옛날에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피해의식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아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서 내가 가져갈 것만 내가 일단 가져가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 좋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남이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집중을 해봤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도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있는데 이 관계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했다면 이 투자한 그 기업과 이 사람들과 제 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고 그 투자한 기업들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 돈을 잘 벌든지 잘 못 벌든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내가 또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의 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나, 그거를 내가 중요시 여겨야 한다,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서 저도 제 생각이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게 조심하려고도 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시연이 새금성을 기어오르면 좋은 거에 집중을 하자. 그래도 이런 거 덕분에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화 나누는 사람들 중에 제도권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제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 진짜 좋아요. 제도, 금융권 아니면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암호화폐 얘기를 하는 거 참 좋은데, 일단은 블록체인 업계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분은 이제 제가 따라왔는데 블록체인 업계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실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블록체인 업계에 왔다가 사실 금융권에서 왔다가 저희 하락장 겪으면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백이겠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참 제가 균형 잡힌 뷰를 가지는 게, 제도권 도입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대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제도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는 방법, 절차, 효율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느냐, 약간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면 수백 년이겠죠. 근데 네, 그런 것과 이 10년이 채 안 된 거, 그런 거를 비교를 하시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난 암호화폐를 왜 좋은가, 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한동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도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잘났다는 생각. 아 그래, 너네 뭐 지는 태양인데 그래 잘해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행인 것 같은 게 이제는 그런 생각, 그런 걸 느끼긴 하거든요. 느껴요. 이게 마음에 느껴서 우쭐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암호화폐가 막
사라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병렬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쭉 갈 것 같은데, 사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마시는 사람들이,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들어오지 않고, 이념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장이 그거를 반영을 할 때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실용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실용적인 사람들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악하거나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론적인 사람 때문에 세상에 나쁜 부분도 적당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다 문제인데,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잘났다? 이런 생각은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약간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암호화폐 상승장 기다리는 사람 다 제도권 돈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이럴 때 되면 분노의 5단계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수용, 이 5단계 중에서 이제 우리 스테이지 2에 옮겨갈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도 아니고요. 전 진짜 타협도 아니고, 제대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이랑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정 단계거나 분노를 안 하였기 때문에 타협 이런 것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그냥 뭐 따로따로 놀거나 아니면 이게 겹쳐지려고 했을 때 그 분노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설마 제가 맞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도입,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원하기 위해서는 좀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어제는 블록체인 for UX 디자이너를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스폰도 하고 너무 좋고, 행사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잘하고, 진짜 강하다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몇 가지 그냥 좀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의 문제는 좋은 디자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존의 디자인 메타포가 너무 구려서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누가 기사 쓴 거 옛날에도 말했는데, 지갑을 지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열쇠 꾸러미라고 불러야 한다고. 근데 진짜 디자인 메타포가 너무 구리고, 이거에 쓰는 용어도 너무 구리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사용자 이름과 비번이 있어 사용자 이름 비번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전 사람들한테 사용자 이름과 비번을 썼는데, 공개키 암호학이란 걸 썼을 때는 사용자 이름과 비번이 맞을까? 어디까지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이제 개발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다듬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다듬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다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디자인 시사례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슥슥 넘어가는 게 많았고, 블록체인 디자인 이런 건 UX 디자인, 블록체인 UX 디자인 이런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없어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주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블록체인 이 업계 신기하죠, 그냥 디자이너도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쉬웠고, 그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주파수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게 있어. 서비스나 앱 만드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게 약간 암호화폐는 시대정신적인 게 좀, 블록체인 시대정신적인 게 있어서, 일단은 막 제가 예전에 공부하는 싫어하는 거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르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항상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 말을 전 옛날부터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요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하는데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블록체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또 막 또 이 말을 한다. 좀 아쉬웠던 발표들이 있었는데, 기술을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을 깊게 이해해버리면 오히려 사용자들하고 공감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시대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라는 철학이 무엇이고 이게 왜 나왔는가, 여기에
이 타이중앙화는 철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가치가 말이 되는 가치인가, 이런 거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은 게, 안 그러면 사용자 주권 이런 거를 지켜줄 이유도 없고 안 지켜주고 그러는 거는 고려를 한 번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 애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그 동서양의 그냥 차이도 있고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막 옛날에 이더리움, 서울 이더리움 미더비에 나왔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프 이거 보여주면서 뭐 그 암호화폐 뭐 반은 개발자고, 그 다음에 뭐 49%는 뭐 40 몇 퍼센트, 50% 개발자고 49% 투자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가 개발자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암호화폐 뭐 50 몇 퍼센트의 문제는 또 개발 문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더 많은 디자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거고, 그 몇 퍼센트가 디자인 문제라고 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디자인을 나와 있는 거에 디자인을 손대는 거야. 디자인 메타포나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웹3라는 환경에서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IR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알파라고 있잖아요. 그냥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게 있으면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이 있는데, 알파를 가장 잘 찾는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IR을 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립토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새로워요. 리서치 할 때도 새로웠지만 이것도 진짜 새로운 게, 그게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거나 인큐베이션을 해주는 거나 투자를 하는 거나 리서치를 하는 거나 아니면 혁신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이런 모든 정신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로워서 자신감이 진짜 그냥 질러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념으로 믿는 것 때문에 질러보는데, 나보고 맞다, 잘했다, 잘못했다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이렇다는 거 그냥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며칠간 몇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아름다우신 분들 진짜 많고요. 남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 얘기면서 이쁘세요. 진짜 약간 고귀하게 이쁘세요. 세련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게 참 감사하고요. 맨날 그런 분들 보면서 약간 이분들 정말 정말 매력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대신 이제 외모에 그런 걸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따로 안 봐서.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여유가 넘쳐요. 여유와 삶을 사신 그거에 대한 해안?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되게 격려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셔서, 제가 이분들한테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도 일부러 좀 의지하듯이 좀 얘기를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고요. 그냥 계셔서, 제 옆에 이런 분들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제가 못 뵌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1부터 100까지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116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시그모이드님, 런위성님, 백설 잃는 남자님, 세 분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댓글 달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터랙션이 전 너무 재밌고, 제 생각이 어떠한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쇼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다 했으니까 저는 이만 가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